안녕하세요. SK케미칼 DX 기획팀 조효정 매니저입니다. 저는 오늘 구성원을 디지털 챔피언으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DX 역량 육성 체계와 그 실행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아마도 회사에서 혹은 속하신 조직에서 DX 변화 관리나 추진에 대한 업무를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 CIO께서 SK그룹 CIO 모임에 갔다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농담을 좀 주고 받으셨다고 합니다. IT 조직에서 운영팀이나 보안팀은 다 이름이 같은데 기획이나 추진 업무를 하는 팀은 뭐 DX 기획, 뭐 데이터 전략, 디지털 추진 뭐 이런 너무 많은 이름이어서 현업에서 헷갈려 한다. 왜 이름이 이렇게 항상 다르고 자주 바뀌는 거냐 이런 얘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명칭이 좀 다양한 이유는 아마 각 회사나 조직마다 DX에 대한 인식과 추진의 필요성이 좀 다르고 그로 인해서 해당 조직의 목표나 전략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도 저희 회사의 현재 DX 현황과 수준 그리고 추진 속도가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DX를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지 역량 강화나 변화 관리를 어떤 전략을 바탕으로 진행해 나가는지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지난 DX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현재 어떤 역량 강화의 방향성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고요. 어떻게 HR 제도를 연계함으로써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PBL이라는 명칭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PBV라고 부르는 과제 진행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올 한 해 이러한 전략으로 얻은 레슨런과 현재 검토 중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한 과제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7년경부터 좀 본격적 DX를 향한 여정을 좀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SK그룹의 딥체인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DX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은 상황이었고 전사적인 비전이나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OE 과제 위주로만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19년경에는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도 시작을 하면서 DX 로드맵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요. 전담 조직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DX나 OE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각각의 부서에서 DX를 추진하다 보니 부서 간의 편차가 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1년부터는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DX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DX에 박차가 가해진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스템뿐만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변화 관리의 중요성이 이때부터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는 구성원의 DX 마인드셋을 통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각 부서의 우수한 인력들을 다 뽑아서 DX 역량과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챔피언 TF라는 조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22년부터 본격적인 DX 역량 강화와 변화 관리를 위해서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올해로 2년 차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화가 자리 잡고 내재화가 되기까지는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올 한 해는 2년 차로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저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였고 3년 차인 내년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2년은 저희가 DX 마인드셋 구축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리더부터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리더를 대상으로 DX 리더십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우수한 인재를 모아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바탕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챔피언 TF 조직을 구성했고 이 사람들을 전문가로 양성을 해서 해당 조직을 각자가 변화시켜 나가고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올 한 해는 전사적으로 DX 역량을 좀 내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성과를 창출해 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목표로 삼은 조직 모델은 디지털 전문가가 모든 조직에 존재하면서 그 조직에서 DX 실행 역량이 존재하도록 하는 내재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저희 전략은 리더의 경우에도 단순히 DX 마인드셋이 아니라 데이터 역량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업 프로그램을 모든 임원과 팀장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구성원 대상으로는 현업의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그것을 과제로 도출하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싱킹 워크샵을 진행을 했고, 여기서 나온 과제들을 실제 데이터 분석으로 진행을 하면서 성과를 창출해내는 PBB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앞서 말씀드린 과정은 DX 변화를 좀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시도를 하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변화 관리를 주도하는 주관 부서의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스스로 역량을 좀 향상시켜 주기를 바라겠지만, 일부 극소수를 제외한 구성원들은 아무래도 현업 업무에 치여서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도나 관심도가 저조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입니다. 변화 관리에 대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어떤 변화가 조직에 일어났을 때 상위 20%는 그 변화의 흐름에 물결을 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화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위 20%는 그냥 극심하게 저항하고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0%가 그러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방관하는 그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관계층 60%를 변화로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상위 20%마저도 나머지 80%에게 잠식당해서 그 변화는 실패로 끝나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방관계층을 어떻게 변화로 이끌어낼 것인지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방관계층을 위한 전략으로 HR 제도와의 연계를 선택했습니다. 우선 달성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레벨을 보시다시피 3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DX 과제를 이끌어가고 리딩할 수 있는 현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레벨인 디지털 챔피언 레벨을 두었고요. 그리고 그만큼은 아니지만 특정 과제 팀 멤버로 참여해서 함께 과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디지털 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DX 역량과 스킬 정도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챌린저 레벨입니다. 사실 가장 하위 레벨인 디지털 챌린저 레벨은 마이써니에 너무나 양질의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선택한 몇 가지의 강의들만 들으면 자동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베이직 레벨입니다. 저희가 HR 제도와 연계를 한 것은 이 이후 레벨인 디지털 프로와 디지털 챔피언인데요. 조직 내에서 DX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이론과 실제 경험이 함께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지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써니에서 주관하는 스카다 인증 시험을 기준으로 두었고, 과제 경험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 PBB 과제의 수행을 그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 레벨에 맞는 스카다 인증을 취득하고 또 현업의 문제를 기반으로 한 PBB 과제를 특정 횟수 이상 수행해서 평가 기준에 부합이 되면 디지털 프로와 챔피언으로서 최종 케미칼 인증을 받게 되고, 각각의 경우 각각 레벨에 해당하는 일시금과 연봉 인상, 그리고 HR 부서 이동, 승진, 육성, 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베네핏을 충분히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우측의 이미지는 그래서 이렇게 역량을 갖춘 현업의 인력들이 IT 조직과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카다의 경우는 저희 바로 다음 세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저희 회사에서 진행한 PBB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명칭은 사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현업의 문제를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의 성과까지 이뤄낸다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언제까지 러닝만 할 거냐, DX로 성과를 좀 내보자라는 포부를 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드 밸류 크리에이션이라는 약자로 PBV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먼저 연초에 전사 공지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으로 해결하고 싶으신 과제와 참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사업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있거나 또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 과제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에 보이는 9개의 과제를 올 한 해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중 6개의 과제를 마이서니 PBL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케미칼은 제조업 특성에 맞게 MPRS 직군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제가 속한 여기 부서를 보시면 데이터가 많은 프로덕션 직군에서 활발하게 과제가 좀 수행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BB 과제들은 참여자를 모집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측에 보이시는 그룹 포탈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HR을 보상이라는 것을 미끼로 전략으로 내세워서 올 한 해 구성원의 DX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던 저희 케미칼의 성적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제도를 사실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스카다 1단계인 프랙티셔너 인증에 약 한 20명 정도가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고 PBB 과제 1개당 3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8개 과제 정도를 굴리면 올 한 해 디지털 프로만 한 10명 정도가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PBB는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었지만 스카다 인증에서 기대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목표 대비 20% 정도의 수준인 2명의 디지털 프로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는 뭔가 이 2명의 합격자를 통해서 실패보다는 희망을 좀 보았습니다. 제도 시행의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도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먼저 스카다의 경우에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구성원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지만 저희 케미칼 구성원에게는 아직 진입 장벽이 약간 높은 시험이어서 구성원들이 포기해버리는 케이스가 나올까 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는 차원으로 마이서니와 협의해서 케미칼만의 추가 인증 레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PBB 과제가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은 생산 부서에 좀 치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타 직군에서 저희는 데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과제를 하라는 건가요? 이런 보이스도 있었고 데이터의 준비도가 이렇게 낮거나 문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사고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심차게 명명한 PBVAV가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다가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4년에는 저희가 PBB 수행에 앞서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제 기획안과 데이터 분석은 잘 모르지만 엑셀은 잘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획안 작성을 베이스로 시각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PBB 앞단에 좀 충분히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많은 리더분들이 DX와 업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성원의 입장에서 마음껏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학산업이다 보니 화학산업과 연계된 어떤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과 그리고 DX 사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꾸준히 리더들을 변화 관리하는 부분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DX 역량 제도에 도전하는 구성원들이 개인의 역량 향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전사적으로 좀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올 한 해 진행한 9개의 과제 중에서 몇 가지 과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공장 생산팀을 중심으로 진행된 과제인데요. PET, PET의 원료가 되는 DMT 생산 공정 중에서 CD01이라는 운전기기가 있는데요. 이 기기의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의 운전 온도를 낮출수록
에너지가 절감돼서 비용이 절감되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전원 개인의 역량과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온도를 조절을 했지만 이 DMT의 품질을 높이면서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온도를 더 이상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주요 포인트는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해서 공정상 준수해야 되는 제약 조건을 찾고 제약 조건과 공정 제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최적 온도를 추천해주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12주간의 PBB 진행을 통해서 특정 제약 조건과 약 6개의 변수를 기반으로 최적의 온도를 추천해주는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고, 현재는 현업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모델을 최적화하고 고도화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 공장의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노하우와 경험이 다소 부족한 그런 운전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델을 참고할 수 있고, 공정의 조건에 변화가 생겼을 때 스스로 이 PBB를 통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스스로 모델을 유지보수함으로써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업적인 성과가 있는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울산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가공 업체를 통해서 혼합 공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특정 시기마다 컬러의 불량률이 높아지는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였습니다. 동절기 시기마다 발생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단순히 날씨, 외기 온도에만 집중을 해서 그동안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몇 년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고, 울산 공장과 인가공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날씨 데이터를 기상청을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동안 쉽게 컨트롤되기 어려웠던 인가공 업체, 외주 업체의 그런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현상을 분석하고 배경 지식과 공정 이론을 바탕으로 원인에 대해서 1차 가설을 수립하고 그 1차 가설에 대한 상세 가설을 쭉 수립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검증해 가는 과정으로 과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검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외기 온도뿐만 아니라 컬러 아웃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인자들을 많이 도출을 하게 되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재고를 관리하거나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개선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이 과제를 통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액션들을 하나하나 현재는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케미칼의 주력 사업인 코폴리에스터 공정에 있어서 제품 품질과 공정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했던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제였습니다. 운전 조건에 따라서 생산 품질이 달라지게 되고, 이런 다른 품질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도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또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의 측정 주기나 소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품질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원인 파악이 단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어려운 고질적인 화학 공정의 이슈를 해결해 보고자 시작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5년간 약 200만 개 정도의 데이터와 또 200여 개의 공정 변수를 다루어야 됐기 때문에 전처리에만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는 과제였습니다. 또한 화학 공정 특성상 태그별로 타임렉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12주간의 PBB로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최적의 모델을 찾고 성과를 내는 것이 불가능한 과제였기 때문에 이 과제에서는 중간에 특정 공정에서의 상관관계를 분석으로 예측 가능성을 본 것에 큰 의의를 두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CNC 전문가 집단들과 함께하는 COE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지에서 글자를 읽어드리는 OCR 기술을 활용한 과제인데요. 현재 SK케미칼의 제약 영업 사원들은 주기적으로 제품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설명회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담당 부서에서 일일이 눈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결제 시간이 적절한지, 주류의 비중이 적당한지, 또 참여자와 주문한 메뉴의 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지,
또 혹은 상품권이나 뭐 키즈 메뉴 같이 주문해서는 안 되는 그런 메뉴를 주문하지는 않았는지를 일일이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실 다른 부분들은 OCR이 제대로 텍스트를 읽어드리기만 하면 시스템 룰 적용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중에서 참석한 인원수에 맞는 메인 메뉴가 주문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사실 이 메인 메뉴명이 메인 메뉴인지 서브 메뉴인지를 사람이 눈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데이터 분석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메뉴명이라는 게 셀 수 없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공공 데이터 포탈에 원주시 메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13,000여 개의 메뉴명을 활용을 하기로 하였고 식당 데이터였는데요. 이 학습 데이터를 일일이 라벨링을 하고 모델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별도로 데이터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렇게 적용함으로써 현업 부서가 좀 만족할 만한 성능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이제 시스템화를 위해서 앞뒷단에서 좀 개선돼야 될 업무들, 영수증을 잘 찍어야 된다든지 이런 업무 프로세스들을 좀 도출을 해냈고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학습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과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과제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제에 대해서 의지는 있지만 데이터 준비도나 개인의 역량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이써니의 체계적인 PBL 프로그램과 또 CNC 멘토분들이 각각의 그 역량에 맞게 최대한 역량을 활용해서 과제를 이끌어 주신 덕분에 좀 성공적으로 사업적인 성과가 있는 과제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저희 구성원들의 의지나 노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주말마다 나와서 과제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의 역량 체계나 이렇게 진행된 과제들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희 회사의 사례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속하신 조직의 DX 변화 관리와 역량 향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